천박한 것. 이런 사람과 우리 민혁이가 어떻게 인연을 맺어요? 고급 호텔 별실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온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며 모욕했습니다. 아버님, 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견례는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시장 상인이 유통업계에 숨겨진 제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6개월 후 그녀의 화려했던 삶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지도.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업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반격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인수의 낡은 트럭이 거대한 냉동창고 앞에 멈춰섰다. 60대 초반의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전국 곳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그의 휴대폰을 쉴 새 없이 울렸다. 회장님, 부산 3호 창고 냉동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인천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국 50여 개의 냉동 창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시스템 오류. 수십억 원 규모의 수산물이 순식간에 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인수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다. 40년간 현장을 지켜온 그에게 이런 위기는 낯선 일이 아니었다. 김 팀장, 비상 발전기 가동하고 이동식 냉동 차량 즉시 배치해. 박 과장은 기술진들 소집해서 메인 서버부터 점검 시작하고. 그의 지시는 정확하고 신속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장 상인 같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판단력과 리더십은 수십 년간 쌓인 내공이 묻어났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모든 창고의 냉동 시스템이 복구되었다. 인수는 기름때와 땀범벅이 된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에 딸 지수의 상견례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 큰일이다. 인수는 급하게 트럭에 올라탔다.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샤워를 할 시간도 없었다. 그저 겉옷 하나 걸친 채로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을 향해 달렸다. 차 안에서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아빠 조금 늦을 것 같다. 새벽에 창고 사고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빠. 천천히 안전하게 오세요. 지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인 상견례에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게 못내 아쉬웠다. 사실 강인수에겐 언제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그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지만 그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유통업체 수성유통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그 사실을 딸에게조차 숨겨왔다. 오전 10시 20분, 인수는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의 초라한 작업복과 대조를 이뤘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예약된 별실을 향해 걸었다. 별실 문을 열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사위 후보 최민혁과 그의 어머니 박 여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박 여사는 인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 이게 뭔. 박 여사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다. 경멸과 놀라움이 섞인 그녀의 시선이 인수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머물렀다. 최민영 역시 어머니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지수 아버지 강인수입니다. 인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박 여사는 대답 대신 딸 지수를 노려보았다. 지수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런 차림으로 상견례에 오시다니. 지수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아버지를 감싸려고 했지만 박 여사의 독설은 계속되었다.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여사의 질문 톤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빈정거림이 담겨 있었다. 40년째 수산물 시장에서 물고기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40년간 시장에서 물고기를 다뤄왔고 지금도 매일 현장을 확인하며 직접 물고기를 만지고 있었다. 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고기를 만진다고요? 박 여사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인수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림인가요? 상견례가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지 않나요? 어머니, 그만. 최민혁이 어색하게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천박하다, 정말 천박해요. 이런 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민혁이가 어떻게 인연을 맺는단 말인가요? 박 여사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준비된 대사라도 외우듯 연달아 독설을 퍼부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수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최민혁도 이때서야 입을 열었다. 지수 씨, 미안. 나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는 사실상 파혼 통보였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인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4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인수를 향해 결정적인 모욕을 던졌다. 아버님, 앞으로는 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시길 바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인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지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인수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호텔 로비에서 인수는 딸을 끌어안고 다독였다. 괜찮다, 지수야.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평생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해온 자신에 대한 모욕,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딸을 향한 모욕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인수는 시장의 작은 가게 뒤편으로 향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창고 같은 곳이었지만 철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첨단 보안시설로 둘러싸인 지하 집무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국의 냉동창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벽면에는 수성 유통의 조직도와 전국 물류 네트워크 지도가 걸려 있었다. 인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K-푸드라는 회사 알아?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야. 네, 회장님.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거래처, 공급망, 재무구조, 임직원 현황까지 전부 말이야. 그리고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인수는 오늘 있었던 상견례를 떠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야. 그날부터 인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려 했다.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물고기 만지는 일이 천하다고? 그럼 내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직접 보여주마.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이 있은 지 3일이 지났다. K-푸드 본사 20층 임원 회의실에서는 최민혁이 몇몇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파혼 소식은 이미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진 상태였고 민혁은 오히려 그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야, 너희들 봤어야 했어. 정말 가관이었다니까. 기름때 범벅인 작업복 입고 상견례에 나타나는 게 말이 되냐? 민혁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딱 보시자마자 이건 아니다 하시더라고. 나도 솔직히 민망했어.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시장에서 물고기나 만지는 놈 딸과 내가 결혼한다고? 상상이나 되냐? 동료들은 민혁의 말에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그의 속물적인 발언에 혀를 찼다. 하지만 민혁의 어머니인 박 여사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 지수라고 했나? 얼굴은 괜찮던데. 아깝긴 하네. 얼굴이 뭐가 중요해. 예쁜 애들은 널렸어. 집안 배경을 봐야지. 아버지가 시장 바닥상인인데 나중에 패 끼칠 일만 생길 거 아냐. 민혁의 이런 발언들은 곧 회사 전체에 퍼졌고 심지어 업계 사교 모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박 여사 역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강인수 부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한편 지수는 파혼 후 며칠 동안 집에만 머물며 상처를 달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민혁과의 이별도 충격이었지만 아버지가 당한 모욕이 더 가슴 아팠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다. 수성그룹 회장 강인수라고 적힌 명함이었다. 지수는 그 명함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성그룹? 이게 뭐지? 지수는 인터넷으로 수성그룹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유통업체라는 설명과 함께 놀라운 사업 규모가 나타났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이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냥 이름이 같은 건가? 지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났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시장 가게 뒤편 주소였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지수는 다음 날 그 주소로 향했다. 시장 가게 뒤편에는 평범해 보이는 창고가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최신식 보안 장치들이 벽면 곳곳에 촘촘히 설치돼 있는 게 보였다. 지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고 문을 잡아당겨 봤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옆에 붙어 있던 지문 인식기에 무심코 손을 올려놓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이미 그녀의 지문을 등록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수의 눈앞에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첨단 시설로 가득한 거대한 지하 공간, 전국의 냉동 창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십 개의 화면들, 가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성 유통의 조직도와 특허 문서들.
이게 대체 뭐야? 지수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아버지가 각종 산업 행사에서 상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다. 수산업 발전 공로상, 기술혁신 대상, 올해의 CEO 등등. 모든 사진 속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장 차림이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놀랐지? 돌아보니 아버지 강인수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다. 아빠, 이게 대체 뭐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인수는 딸을 지하회의실로 데려가 자리에 앉혔다. 지수야, 아빠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다. 인수는 천천히 자신의 진짜 정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40년 전 작은 수산물 가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전국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를 일궈냈는지, 그리고 왜 그 사실을 딸에게조차 숨겨왔는지를.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재력에 기대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았으면 했거든. 인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시장 상인인 척했던 거야. 너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생각으로 자신을 키워왔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네가 모욕당하는 순간 내 교육 방식이 틀렸나 싶었다. 인수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야.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다, 지수야. 이건 아빠의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도 함께 해야 할 일이고. 인수는 딸에게 K-푸드의 현황을 보여주었다. 대형 화면에 나타난 건 K-푸드의 상세한 사업 구조와 재무 현황이었다. 보다시피 K-푸드는 최근 몇 년간 무리한 확장을 했어. 특히 냉동 수산물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냉동 수산물 유통의 70%를 차지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니? 지수는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성 유통? 맞아. 즉, K-푸드는 사실상 우리 손안에 있는 거야. 그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인수는 딸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맡겼다. 오션스타라는 대형 참치 선단이 있어. 현재 K-푸드의 최대 공급업체지. 다음 주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해와. 제가요? 네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줄 기회야. 그리고 신 이사님이 함께 갈 거야. 인수는 화면을 바꿔 신 이사의 프로필을 보여주었다. 국내 유수의 금융투자 전문가이자 인수의 오랜 파트너였다. 신 이사님은 과거에 아빠가 큰 도움을 준 분이야. 지금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가이고 이번 일에 협력하기로 했어. 지수는 각오를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아빠. 한편 K-푸드에서는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 원활하던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몇몇 협력업체들이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거나 주요 냉동 창고의 사용이 거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민혁은 부하 직원들을 닥달했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박 여사도 이상함을 감지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지만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인수가 만든 공정수산유통연합이 소규모 업체들을 하나둘씩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K-푸드의 갑질과 단가 후려치기에 시달렸던 업체들이 대안을 찾아 수성유통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연합가입업체가 200곳을 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은 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인수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싶어 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박 여사와 민혁이 보여준 오만과 편견은 사실 업계 전체에 만연한 문제의 축소판이었다. 인수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려 했다. 지수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아버지와 딸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부산 해운대 소재의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지수는 오션스타 선단의 박혜수 회장과 마주 앉았다. 신 이사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오션스타 선단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친환경 어획 방식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박혜수 회장은 지수의 전문적인 발언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성유통에서 우리와 직접 거래를 제안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지수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다. 현재 오션스타 선단의 참치는 K-푸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중간 마진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저희와 직접 거래하시면 선단 측 수익은 30% 이상 증가할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 가격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흥미로워졌다. 그때 신 이사가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저희가 준비한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선단 현대화 작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금리 조건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리하게 말이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박 여사였다. 그녀는 몇몇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왔고 손에는 고급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박혜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K-푸드의 박 이사입니다. 박 여사는 지수를 흘겁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호,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지수 양? 지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는 박 회장에게 다가가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희 K-푸드와는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른 업체와 이야기를 나누신다니. 아, 네. 그건 그렇지만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박 여사는 선물 상자를 박 회장 앞에 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주실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조건들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수는 박 여사의 행동이 명백한 로비 시도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신 이사를 바라보았다. 신 이사는 미묘한 손짓으로 지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혜수 회장님, 저희 제안서를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지수는 차분하게 자리를 정리했다. 박 여사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신 이사는 지수에게 작은 녹음기를 보여주었다. 박 여사의 로비 시도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생겼네요. 지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를 떠올렸다.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틀 후 지수는 다시 박혜수 회장을 만났다. 이번에는 박 여사의 로비 녹음 파일과 함께였다. 회장님, 혹시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회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군요. 저희 수성 유통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오션스타 선단은 수성 유통과의 5년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K-푸드에게 첫 번째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한편 서울 K-푸드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오션스타와의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뭐라고? 오션스타가 계약을 안 한다고? 민혁은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부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이사님께서 직접 가셨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혁은 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션스타 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복잡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전화를 끄는 민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다음 날부터 K-푸드에는 연쇄적인 악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요 냉동 창고들에서 사용을 거부당하고 협력 업체들이 하나둘씩 거래를 중단했다. 심지어 지방 영업소에서는 수산물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민혁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경쟁업체가 나타난 건 아닐까요? 경쟁업체? 우리 규모만한 회사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시각 수성 유통본사에서는 인수가 전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대형 화면에 표시된 지도에는 K-푸드의 거래처들이 하나씩 빨간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현재까지 60%의 거래처가 이탈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은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빠르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인수는 신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이사님, K-푸드 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미 15%가량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공매도 준비해 주세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K-푸드 전체 시가총액의 10%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신 이사는 인수의 철저한 계획에 감탄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이었다. 한편 지수는 아버지의 옛 기술 노트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40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정한 유통업의 핵심은 신뢰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된다. 지수는 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번 K-푸드와의 대결도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올바른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때 인수가 지수를 불렀다. 지수야,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야. 마지막 준비요?
윤태호라는 청년을 만나보렴. 우리의 비밀 무기가 될 사람이야. 인수는 지수를 지하 연구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태호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이분이 개발한 AI 기반 콜드체인 시스템을 보렴. 화면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시스템이었다. 전국의 모든 냉동 창고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재고량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물류 효율이 300% 증가하고 식품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지수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대단해요. 아직 상용화 자금이 부족해서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인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 문제는 해결됐어. 내일부터 전국 모든 수성 유통 창고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태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K-푸드가 사용하던 구식 시스템과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해. 지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단순히 K-푸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혁신으로 이끄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수야.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야. 인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박 여사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곧 더 강력한 반격이 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해. 과연 인수의 예상대로 박 여사는 비밀리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K-푸드의 위기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작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배우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반드시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해. 그리고 반드시 보복할 거야. 박 여사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성유통본사 지하 연구실에서는 지수와 윤태호가 밤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술 철학 노트에서 영감을 얻은 지수는 AI 시스템을 수성유통의 물류망에 완전히 통합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지수 씨, 이 부분 좀 보세요. 전국 창고의 온도 편차가 0.1도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태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국 50여 개 냉동 창고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지표가 완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K-푸드는 아예 경쟁이 안 되겠네요. 지수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태호 씨, 이 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작은 규모의 업체들도 우리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대기업 수준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때 인수가 연구실로 들어왔다. 밤새 고생했구나. 어떻게 됐어? 아빠,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왔어요. 지수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결과를 보고했다. 인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좋다. 이제 K-푸드가 이른 계약들을 우리가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공정수산유통연합 회원사들에게 분배하자. 네. 지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우리가 직접 가져오는 게 더 이익 아닌가요? 인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지수야, 진정한 승리는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야. 함께 성장할 때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지. 이는 인수의 깊은 경영 철학이었다. 그는
K-푸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연합회원사들이 K-푸드의 빈자리를 채우면 시장 전체가 더 공정하고 건전해질 거야. 지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K-푸드 본사에서는 최민혁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았다. 주요 거래처의 70% 이상이 이탈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팀장님, 창고 임대료 연체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에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창고 임대료? 네, 전국 15개 창고 모두 이번 달 임대료를 못 냈다는 통보가. 민혁은 황급히 재무팀에 연락했다. 야, 우리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냐? 그게. 팀장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머니께 보고해야겠어.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현금이 부족해서 창고 임대료도 못 낼 상황이야. 전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알겠어. 내가 뭔가 손을 써볼게.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모아둔 현금과 금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K-푸드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박 여사는 이번 사태가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때 그녀가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이사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찾았어? 네, K-푸드에서 이탈한 거래처들이 모두 공정수산유통연합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연합이 뭐야? 수성유통이라는 회사가 주도하는 조직인데 문제는 수성유통의 회장이 강인수라는 점입니다. 강인수? 그 시장 상인? 아닙니다. 그가 사실은 전국 최대 수산물 유통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업계에 숨은 거물이었다니. 확실해? 네, 100% 확실합니다. 지난 40년간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더 큰 복수심도 불타올랐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태평양 물류라는 중견업체를 찾아갔다. 이 회사는 재정 위기에 있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님,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단기간 동안 수산물 시장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해 주시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이 폭락하는데 그게 제 목적입니다.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놔야 해요. 박 여사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태평양 물류에 제공하며 덤핑을 사주했다. 이는 수성 유통의 질서 잡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일주일 후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시중 가격보다 30% 저렴한 수산물들이 대량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비자들은 좋아했지만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아빠, 이상해요. 태평양 물류에서 갑자기 덤핑을 시작했어요.
지수는 급히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박 여사의 마지막 카드군. 인수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대응하죠? 신 이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자. 신 이사의 조언은 명확했다. 섣부른 정면 대결은 자금력만 소모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지수는 윤태호에게 태평양 물류의 물류 현황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태호의 AI 시스템은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수 씨, 태평양 물류가 무리한 덤핑으로 엄청난 물량을 외부에 방치하고 있어요. 냉동시설이 부족해서 상당량이 품질 저하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가 그 물량들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수는 태평양 물류 측에 은밀히 접근했다. 저희 첨단 냉동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니까요. 태평양 물류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다. 박 여사의 자금 지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수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결국 태평양 물류는 박 여사를 배신하고 지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덤핑은 중단하고 잔여 물량은 수성 유통에서 인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박 여사의 마지막 반격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비자금마저 잃고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지수는 박 여사에게 직접 연락했다. 박 이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넌 어떻게? 아버지의 기술력과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지수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민사소송은 취하할게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속죄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수의 관대함에 작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로써 6개월간 이어진 복수극이 완전히 끝났다. 지수는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수산 유통의 여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수는 딸의 성장을 확인하고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태평양 물류와의 협상이 마무리된 다음 날 새벽 수성 유통의 AI 기반 첨단 물류센터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부산 신항 인근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시설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수성 유통의 최첨단 스마트 물류센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들이 자동으로 상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AI 시스템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리포터의 중계가 전국에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다. 카메라는 윤태호가 개발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온도 관리의 정밀성입니다. 0.1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냉장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산물의 신선도가 기존 대비 30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지수는 인터뷰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스템을 설명했다. 저희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신선한 수산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수성 유통에는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대형마트, 레스토랑 체인, 심지어 해외 바이어들까지 관심을 보였다. 한편 K-푸드 본사에서는 이 뉴스를 본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던 30년 된 낡은 창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게 수성 유통이라고? 민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초라한 강인수가
이런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팀장님, 회계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부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자금 경색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대로 가면 이번 달 말에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K-푸드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것이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박 여사도 이미 모든 개인 자산을 K-푸드를 살리는데 쏟아부은 상태였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오후 2시 K-푸드는 공식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사실상의 파산이었다. 이 소식은 곧 업계 전체에 퍼졌고 주가는 한순간에 90% 폭락했다. K-푸드 파산, 수성 유통 독주 체제. 경제신문의 호해가 거리에 뿌려졌다. 불과 반년 만에 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날 저녁 인수는 오랜만에 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로 돌아왔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예전처럼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왜 이런 곳에서? 따라온 비서실장이 의아해했지만 인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내 시작점이야. 그리고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고. 인수는 신선한 도미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중얼거렸다. 현장을 떠나면 기술자가 아니야. 그 어떤 첨단 시스템도 이런 손맛은 못 따라하거든. 지수도 아버지를 찾아 시장에 왔다. 파혼당했던 그 상견례 호텔 앞을 지나면서 그녀는 묘한 감회에 젖었다. 정말 모든 게 바뀌었구나.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K-푸드 직원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회사 파산으로 단체 해고된 상황이었다. 지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아무리 정당한 복수였다고 해도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한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빠의 마음도 이런 걸까? 시장에 도착한 지수는 아버지가 예전 모습 그대로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지수야, 어서 와. 정말 고생 많았어. 인수는 딸을 꽉 안아주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정말 잘 해냈다. 부녀는 시장 뒤편 작은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었다. 반년간의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아빠, 그런데 K-푸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의 질문에 인수는 이미 준비된 답을 내놓았다. 그들 중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정수산유통 연합 소속 회사들에서 받아들일 예정이야.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수는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리고 지수야, 이제 너에게 정식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아빠는 이제 늙었어. 새로운 시대는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야 하거든. 인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봤어. 이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가 쌓아 올린 걸 제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는 게 아니야. 더 발전시켜야 하는 거지. 넌 아빠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어. 이틀 후 수성유통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인수는 정식으로 회장직에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지수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새로운 수성유통을 이끌어갈 강지수 회장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지수는 소감을 밝혔다. 아버지께서 40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혁신적인 유통업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회장 취임 후 지수의 첫 번째 결정은 K-푸드의 우수한 자산들을 공정한 가격에 인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수성 유통은 명실상부한 국내 수산물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최민혁은 결국 과거 수의계약 과정에서 벌인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와 골프 접대 등이 모두 드러났다. 피고인 최민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민혁은 무릎이 꺾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잘 나가던 대기업 팀장에서 전과자로 전락한 것이다. 박 여사는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 신용도 추락한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만났다. 박 이사님, 지수였다. 넌 왜 여기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수는 박 여사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뭐야 이게? 아드님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도 들어있어요.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이런 걸?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서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지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박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인수와 지수는 한적한 바닷가로 소박한 낚시 여행을 떠났다. 복수국이 시작되기 전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되찾은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아빠,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인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딸의 성장을 확인했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으며 기술 혁신도 이뤄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수야, 아빠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성공의 진짜 의미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을 함께 끌어올리는 거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인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쌓인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바닷가에서의 평온한 낚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인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대 병원을 찾았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었지만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심장에 상당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고 심근에도 손상이 있어요. 인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장기간의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소 6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급성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수는 병원 복도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6개월간의 복수국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엄청난 긴장과 압박감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에게 어떻게 말하지? 가장 큰 걱정은 딸이었다. 이제 막 회장직을 맡아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지수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저녁 인수는 지수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수야, 아빠가 며칠 입원 좀 해야겠어. 네? 갑자기 왜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밀 검사 좀 받고 몸조리 하려고. 인수는 심각한 상황을 최대한 축소해서 말했다. 지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회사 일이 바쁘잖아. 며칠이면 되니까 걱정 마. 하지만 지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 감추려고 해도 느낌이 왔다. 이틀 후 새벽 인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지수에게 연락이 간 것은 그로부터 3시간 후였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수는 병원으로 달려가며 의료진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즉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수술이요?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지수는 그제야 아버지 상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왔는지 알 수 있었다.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90%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인수는 수술 전 지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지수야, 아빠가 못난 아버지라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쓰러져서 회사 일 다 너한테 맡기게 되어서.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만 잘 받으세요. 고마워, 지수야.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수술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수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회사 상황을 점검했다. 다행히 신이사가 있어서 당분간 경영 공백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인수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입수한 사람은 박 여사였다. 그녀는 병원 내부의 지인을 통해 인수의 상황을 파악했고 이것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야 기회가 왔어. 박 여사는 K-푸드 파산 후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을 확인했다. 스위스 계좌에 보관해둔 100억 원 정도의 돈이었다. 원래는 노후 대비용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모두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강인수가 쓰러진 지금이 복수할 마지막 기회야. 박 여사는 태평양 물류의 김 대표를 다시 찾아갔다. 김 대표님, 이번엔 정말 큰 건을 해봅시다. 또요? 지난번에도 큰 손해를 봤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수성 유통의 강인수가 중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김 대표의 눈이 번뜩였다. 강인수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대규모 덤핑으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예요. 수성 유통이 쌓아올린 가격 체계를 무너뜨리면 연합업체들도 동요할 거예요. 박 여사는 스위스 계좌에 돈을 모두 투입하여 대량의 냉동 수산물을 긴급 수입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시장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엄청나게 저렴한 수산물들이 대량으로 풀린 것이다. 소비자들은 좋아했지만 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지수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윤태호가 급하게 지수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태평양 물류에서 대규모 덤핑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격보다 50%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풀고 있습니다. 지수는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전국 주요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규모가 어느 정도죠? 대략 5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시장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어요. 지수는 신 이사에게 급히 연락했다. 신 이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급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금력으로 승부를 거는 것 같으니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 체력 소모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무리한 덤핑은 반드시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수는 윤태호에게 태평양 물류의 물류 현황을 정밀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AI 시스템은 곧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수 씨, 이상한 점이 많이 보여요. 태평양 물류가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그들의 시설 용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아마 외부 창고를 임시로 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는 직감적으로 기회를 포착했다. 온도 관리가 안 되면 품질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거예요. 특히 이 더운 여름철에는 더욱 그렇죠. 지수는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웠다. 무리한 가격 경쟁 대신 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다. 전국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 덤핑으로 인한 식품 안전 우려라는 제목으로요. 지수의 전략은 적중했다. 며칠 후 태평양 물류에서 유통된 일부 수산물에서 부패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태평양 물류유통 수산물, 부패 논란 확산, 저가 덤핑의 어두운 그림자, 식품안전 적신호. 연일 터져나오는 부정적 기사들로 인해 태평양 물류의 덤핑 효과는 급속히 사라졌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수성 유통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계획이 틀어지자 더욱 무리한 수를 시도했다. 더 많은 물량을 더 저렴한 가격에 풀어서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 태평양 물류는 급증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창고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김 대표님,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태평양 물류의 김 대표는 박 여사에게 포기를 종용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생겼어요. 결국 태평양 물류는 덤핑을 중단했고 박 여사의 마지막 비자금도 모두 날려버렸다. 지수는 이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수술을 마친 인수는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지수가 위기를 훌륭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깊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정말 잘 컸구나. 인수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아빠, 건강만 회복하세요. 회사는 제가 책임질게요. 두 번째 위기마저 성공적으로 극복한 지수는 이제 명실상부한 수산 유통의 여왕이 되었다. 그리고 수성 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인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윤태호가 급하게 가져온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평양 물류의 덤핑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AI 시스템이 포착한 새로운 정보들이 있었다. 지수 씨, 이거 보세요. 태평양 물류가 임시로 빌린 창고들의 위치를 추적했는데 대부분이 냉동시설이 부족한 일반 창고들이에요. 윤태호는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와 부산 지역의 5개 창고에서는 온도가 기준치를 10도 이상 넘나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수산물이 급속히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는 이 정보를 보며 새로운 전략을 떠올렸다.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리한 운영 방식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태호 씨, 이 부패 예상 물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온도와 시간, 보관 환경을 종합하면 48시간 내에 약 30% 이상의 물량이 상품 가치를 잃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수는 바로 신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이사님,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태평양 물류에서 부패 위험에 있는 물량들을 우리가 긴급 매입하는 건 어떨까요? 어떤 의도신지요?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덤핑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그 물량을 대량 매입해서 시장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덤핑 효과도 사라지고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확보할 수 있죠. 신 이사는 지수의 창의적인 발상에 감탄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그건 이미 계획이 있어요. 우리 공정수산유통연합회원사들에게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이득이고 우리도 박 여사의 덤핑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지수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태평양 물류 측에 은밀히 접촉하여 부패 위험이 있는 물량들을 대량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대표님, 저희가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 중 일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태평양 물류의 김 대표는 의외의 제안에 당황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실 저희 연합회원사들에서 원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요. 품질만 괜찮다면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내심 반가웠다. 박 여사의 무리한 덤핑 지시로 인해 회사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적어도 일부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임시 창고에 보관된 물량의 60% 정도요. 현금 즉시 결제 조건으로요. 김 대표는 박 여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미 회사 경영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박 여사의 무모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 이틀 후 지수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태평양 물류에서 대량 매입한 물량을 연합회원사들에게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자 시장에서 덤핑 물량은 급속히 사라졌다. 동시에 연합회원사들은 저렴한 원료를 확보하게 되어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지수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윤태호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박 여사의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편의 경쟁력까지 강화시키다니.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계획이 틀어진 박 여사는 더욱 무모한 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박 여사는 김 대표를 다그쳤다. 물량이 반 이상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수성 유통에서 매입해 갔습니다. 뭐라고? 왜 내 허락도 없이? 김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 이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무모한 일을 계속할 건가요? 박 여사는 김 대표의 말을 무시하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스위스 계좌에 자녀 자금을 모두 끌어와서
한 번에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으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큰 건 한번 해보자. 시장을 아예 망가뜨려서 수성 유통도 같이 무너뜨리는 거야. 하지만 이때 윤태호의 AI 시스템이 결정적인 정보를 포착했다. 지수 씨, 태평양 물류창고 5곳에서 대량 부패가 시작됐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온도 그래프는 충격적이었다. 무리한 물량 때문에 냉동 용량을 초과한 창고들에서 온도가 급상승하며 수산물들이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도면 며칠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수는 즉시 언론에 제보했다. 물론 익명으로였지만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이틀 후 식약처의 긴급 점검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다. 태평양 물류창고서 대량 부패 수산물 발견. 덤핑업체의 위험한 실체 드러나. 소비자 건강 위협하는 무책임한 유통업체. 연일 쏟아지는 부정적 보도로 인해 태평양 물류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소비자들은 태평양 물류 제품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덤핑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책임이었다. 식약처는 태평양 물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박 여사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박 이사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아직 돈이 남아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완전히 망해요. 김 대표는 박 여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오히려 지수에게 연락하여 남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지수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모한 일에 휘말렸네요. 지수는 관대하게 응답했다. 김 대표님도 어려운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시죠. 남은 물량 처리와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수는 잠시 생각한 후 놀라운 제안을 했다. 손해배상은 요구하지 않겠어요. 대신 앞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해주세요. 그리고 직원들 고용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 대표는 예상치 못한 관대함에 감동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 여사의 두 번째 복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스위스 계좌의 마지막 돈까지 모두 잃고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병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인수는 딸의 성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수야, 정말 잘했어. 아빠보다 훨씬 현명하고 관대하구나.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복수는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인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안심이다. 네가 있으니까 수성 유통의 미래는 밝을 거야.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박 여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수가 보여준 관대함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박 여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지수 씨에게 당신의 관대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봉사를 통해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수는 박 여사의 변화에 안도감을 느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 지수는 두 번의 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진정한 수산 유통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수성 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인수도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식품유통 박람회의 메인 무대에서는 수성유통그룹의 강지수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이 된 그녀는 한층 성숙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지난 5년간 수성유통은 단순한 국내 유통업체에서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15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AI 기반 콜드체인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업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도 지수의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바로 공정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지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꿔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전국 2,000여 개의 중소유통업체가 우리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수준의 첨단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자부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지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수성유통의 성장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40년간 현장에서 쌓아올린 철학과 기술력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이 오늘의 수성유통을 만들었죠. 박람회장 한쪽에서는 인수가 지팡이를 짚고 딸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 수술 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그는 현재 수성유통의 명예회장 겸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회장님,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옆에 서 있던 신 이사가 감탄사를 연발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 이젠 내가 배울 것이 더 많아졌어. 인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인터뷰를 마친 지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아빠, 오늘 발표 어땠어요? 완벽했어.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를 언급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철학이죠. 혼자만 성공하는 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두 사람은 박람회장을 나서며 대화를 이어갔다. 지수야, 오늘 저녁에 옛날 시장 가게에 가보지 않을래? 좋아요. 오랜만에 아빠 손맛도 보고 싶고. 해질 무렵 인수와 지수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장을 찾았다. 5년 전과 달리 이제는 이곳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인수의 작은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머, 회장님, 따님까지 오셨네요. 주변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제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은 인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인수형, 인수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인수형, 오늘도 생선 좀 손질해줘요. 네가 생선에 뜨는 솜씨는 정말 예술이야. 인수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예전처럼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30년 된 낡은 칼이지만 그의 손에서는 마치 명검처럼 움직였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지수는 아버지의 숙련된 솜씨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지수야, 이게 바로 우리 사업의 근본이야. 최첨단 AI 시스템도 결국은 이런 현장의 노하우에서 나온 거거든. 인수는 신선한 도미 한 마리를 완벽하게 손질하며 설명했다. 생선의 신선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법, 최적의 보관 온도와 습도,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이 모든 것이 40년간 이 자리에서 배운 것들이야. 지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저녁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시장 뒤편의 지하 본부로 향했다. 이곳은 이제 수성 유통의 역사 전시관 역할도 하고 있었다. 벽면에는 지난 40년간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진들과 자료들이 가득했다. 지수야, 이것 좀 봐. 인수는 한 사진을 가리켰다. 5년 전 상견례 당일 새벽 냉동창고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 만약 그날 창고 사고가 없었다면 내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상견례에 갔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죠. 지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박 여사와 민혁이가 아빠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숨어있는 재벌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들도 그대로 남아있었겠죠. 인수는 딸의 통찰력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셈이야. 아빠, 박 여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요? 지수의 질문에 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신 이사님이 가끔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민혁이도 출소 후 작은 식당을 차려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 예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더라. 지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복수의 목적이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다면 성공한 셈이었다. 다음 날 지수는 수성유통본사에서 임원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오늘의 안건은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다. 윤태호 이사, 준비한 자료 발표해 주세요. 현재 기술 담당 이사로 승진한 윤태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미래 어부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전국의 어촌 지역에 최신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젊은 어민들에게 AI 기반 어업 기술과 스마트 유통 시스템을 교육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5년간 총 5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승인합니다. 바로 추진하세요. 지수의 즉석 결정에 참석자들이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또 하나 발표할 것이 있어요. 지수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다. 강인수 기술혁신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에요. 재단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 자본금 1,000억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100억 원씩 추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지수의 파격적인 사회 공헌에 감탄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수성 유통이 지향하는 가치였다. 그날 저녁 지수는 아버지를 만나 재단 설립 소식을 전했다. 아빠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왜? 아빠의 철학과 기술을 후대에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기술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요. 인수는 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고맙다, 지수야.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40년 전 이 작은 시장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회장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의 딸이라서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빠께 배우고 싶어요. 2030년 새해 첫날 수성유통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전 직원들이 모인 신년회가 열렸다. 인수와 지수는 나란히 서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회장님, 명예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원들의 밝은 인사가 울려 퍼졌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새해 인사말을 시작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단순한 기업 성장 이상의 것을 이뤄냈습니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유통 생태계를 만들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나타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일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로 우리가 배운 것은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요. 인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왔던 가치를 딸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신년회가 끝난 후 인수는 지수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새해 첫날에도 문을 연 작은 생선 가게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을 나눠 마셨다. 아빠, 새해 소원이 뭐예요? 너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어묵을 먹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면 충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수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기업의 성장이나 재정적 성공보다도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수성 유통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일침을 가했던 복수국은 끝났지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강인수와 강지수 부녀의 이야기는 업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간단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땀과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전하는 메시지였다. 여러분, 강인수와 강지수 부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성실함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여사와 민혁이 보여준 오만과 편견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인수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깨달음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함과 진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